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목소리 약간 잠겼는데 제가 작업을 좀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말을 안 해서 목소리가 좀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 26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법 큰 폭으로 올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종목의 한 3, 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0, 30% 정도의 종목은 오르고요. 나머지는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에서 주가가 오를 때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쏠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종목 숫자 중에서 일부 종목 우수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만 들어가기는 또 대형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에만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올라가면서 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일반 주식들 그러니까 아주 대형 우량주 말고 그쪽에서 저기를 하실 때 그쪽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30만원 근처에 가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일단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200만원 선 넘었는데 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유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호르무즈가 약간 열리는 듯하고 그리고 휴전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핵 연료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좀 무책임한 소강 상태라고는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기들이 전쟁은 이렇게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참 좋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잘했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밉상짓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국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오늘 주요 테마 한번 보시죠. 반도체 관련주 제가 어제 그저께 주간 정리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또 제가 뭐 하나 올려놨죠.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 혹은 생태계 관련된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연재처럼 6, 7개 정도의 자료가 올라갈 계획이니까 그것들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된 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라는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올랐고요. 그 다음에 MLCC, 그죠? 멀티레벨 큐뮬러티브 컨덴서라고 그러나 적층 컨덴서라고 그러죠. 여하튼 AI 반도체 두 개입니다. 사실 MLCC도 크게 보면 반도체 영역에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지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들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컨덴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도 컨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그 컨덴서의 형태가 MLCC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무라타에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AI 칩에 들어가는 컨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업체들 컨덴서를 한다고 하는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AI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컨덴서 업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막 컨덴서조차도 AI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가 조금 힘듭니다. 얘네들은 약간 중전기적인 성격, 그러니까 좀 전원 같은 쪽 있죠. 그런 쪽의 컨덴서를 만드는 기술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에서 아무리 뭐 엔비디아가 아무리 MLCC를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사막 컨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삼화전기까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좀 그죠? 남의 다리 긁는 격이에요, 솔직히. 근데 심리가 그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얼마나 분석으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마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기는 분명히 AI 쪽에 뭐 추론 쪽이 예, 추론을 주로 하는 그런 쪽에 기술들이 계속 발전될 때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은 왜? 매출이 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 컨덴서는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매출이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사막 컨덴서는 주로 자동차용과 가전용입니다. 물론 하고는 쉽죠, AI를. 그렇지만 기술이 안 되는 걸요. 사막 컨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사막 컨덴서가 뭐 뜬금없이 올라간다, 얘네들이 AI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대 심리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 뿐이지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약간은 있겠죠. 왜요? 송배전 쪽에 들어가는 컨덴서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송배전 칩이라든가 그 송배전에 관련된 반도체 이런 쪽에는 들어가는 그 사막 컨덴서가 쓰일 수도 있겠지만 AI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어쨌든 기분이 좋아서 테마가 올라가긴 하는데 삼성전기 이외에 삼성전기에 뭐 관련된 그 삼성전기와 어떤 공급망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AI가 추론형 AI가 나와서 거기에 MLCC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M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팅이요. 드림 시큐리티 말고요. 포톤이니 뭐 예를 들면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기술 없습니다. 기술이 솔직히 없어요. 포톤 뭐 하던 회사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포톤도 그렇고 뭐 저 양자 컴퓨팅 얘기하면 자주 등장하는 한국첨단소재 이런 회사들요. 얼마 전까지 바이오 업체였어요. 왜요? 바이오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테마를 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사 이름 바꾸고요. 포톤이라고 광자 이런 이름으로 회사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 한다고 해요. 양자 암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에 주로 올라간 이유가 미국 정부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진짜 양자 컴퓨팅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미국에서 20억 달러 투자하겠어요? 제가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오픈 AI가 올해 한 해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 금액이 120조예요. 근데 20억 달러 해봐야 3조밖에 안 됩니다. 물론 3조가 작은 돈은 아니죠. 지금 미국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2조 한 5천억, 2조 3조 정도 되니까 거의 한 회사당 3천억 정도 돌아갈 만한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포톤이나 이런 회사들 매출액 얼마인지 아시죠? 걔네들은 미국 정부에서 얼마씩 나눠준대? 3천억씩 나눠준대잖아요. 근데 포톤은요 매출액이 뭐 저기는 아닌데 아주 작지는 않은데 포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200억이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고요. 여기에 저기 뭐 양자 컴퓨팅에 투자할 만한 돈이 있겠어요? 내부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그 높은 기대감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양자 컴퓨팅이 될 것 같으면요. 오픈 AI니 아니면 구글이니 뭐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은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에.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가져야만 되는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에 과연 이렇게 얼마도 투자 안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있는 데는 IBM 정도인 것 같아요. IBM 정도만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데들은 뭐 기초적으로 엔비디아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 대상이 된다든가 이렇지는 못하고요. 양자 컴퓨팅은 지금 가능성이 거의 반반도 안 되는, 사실상 5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20년 안에 상용화될 가능성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는 GPU를 대신한다든가 이럴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소문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술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팅이 잘 나가가지고 걔네들이 상용화되는 것도 사실 가능성이 매우 적은 고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기술 개발해서 따라가서 뭘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 3, 40% 정도의 성공 확률에 우리나라 업체는 거기에 접근할 만한 어떤 기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양자 컴퓨팅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놓은 것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X하고 우주항공은 스타쉽 버전 3 성공했습니다. 제대로 저기 올려놨습니다. 궤도에는 올려놨는데 문제는 스페이스X 스타쉽 V3 버전 3에서 2단 뭐 로켓 같은 것들이 약간 실패를 하는,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어쨌든 간에 IPO는 하기로 했으니까 IPO는 갈 겁니다. 아마 6월 중에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스페이스X IPO에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당히 야망이 커요. 스페이스X 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 회사의 가격은 2조 달러야, 3천조 원이야 라고 가격표를 내부적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1조 7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로 보게 되면 한 2,600조에서 3,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배 정도 가격을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현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산업군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 생태계를 거의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야망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상장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또 ETF 시장이 한번 또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하고 조선기자재는 신조선 발주가 1,000척을 지금 넘었고, 계속해서 신조선 수요가 있고 해상 물동량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멀리 돌아가야 되면 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배를 더 만들어야죠. 또 전쟁 위협이 있고 보험료가 올라가면 뭐죠? 뭐라 그러죠? 그 운임도 올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해운사들이 점점 더 배를 더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런 현상들 덕분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해양 플랜트 기대도 좀 있어요.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저기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중동에 석유 관련된 혹은 가스 관련된 시설이 상당수가 해양 플랜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호르무즈 해협 바깥의 어떤 그 산업항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해상 플랜트 형태의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스나 원유를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배에다 그걸 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부두하고 아마 플랜트가 결합된 형태의 해상 플랜트들이 좀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혹은 해양 플랜트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엔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마리솔루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SK 뭐더라? 오션 플랜트 뭐 이런 애들도 해양 플랜트를 합니다. 근데 그 여기에는 안 들어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는데, 단 하나 봐주실 거는 뭐냐면 이미 조선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업적으로는 잘 갈 수 있는, 그쵸, 종목상으로 보면 나쁜 선택이 아닌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느냐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페이스X 이번에 상장하게 된 미래에셋 벤처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몇 개 회사들은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은 지금 뭐 순수익으로 한 2조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분이 그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들도 그 위성업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위성업체들도요, 예, 가격 부분들 좀 많이 평가해 보시고 나서 진퇴를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양자 컴퓨팅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MLCC도 말씀드렸습니다. 빛 좋은 개설구다. 예, 되게 아름답긴, 꿈과 희망이 아름답긴 하지만 기대 수준에 도달하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서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막 컨덴서가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벌 만한 기회는 별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 현실입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예, AI 서버가 투자가 확대되니 사막 컨덴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헛된 기대입니다. 그걸 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고 하는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서 같은 집에 살면 다 잘 살게 된답니까? 한 집에서 자, 저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어떤 집이 되게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게 되면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막 컨덴서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주소가 같다 뿐이에요. 어디에? MLCC라는 주소를 같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돈 벌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관련된 거 있었고 MLCC하고 양자 컴퓨팅은 자,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요소로 계속해서 잘 될 거예요. 인프라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리고 추론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AI 방향이 전환될수록 더 잘 되는 것이 MLCC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AI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차세대의 혁신적인 개념으로 양자 컴퓨팅이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누군가 개발을 해야 되고 양자 컴퓨팅이 개발될 경우에 상당히 좀 그 기존에 어마어마하고 뭐 되게 뭐죠?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 있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거대한 투자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불리하죠. 어쨌든 간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정말 MLCC보다 훨씬 더, MLCC는 그나마 삼성전기라고 하는 대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 컴퓨팅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술에 접근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 같아요? 광통신 같습니다. 광통신도 제가 말씀드렸죠. 광통신도 단기간 안에 뭘 만들기는 할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광통신을 통해서 반도체 그 메모리의 어떤 기능들을 혁신시킨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광통신 기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다 뭐 할 수 있냐? 별거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광통신은 그냥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 그냥 뭐 뉴스에 그런 주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주제와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분석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제 약간 테마하고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광통신과 양자 컴퓨팅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확실히 갈 거고요. 우주항공도 확실히 갈 겁니다만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적으로 매우 성공하겠지만 그 산업적인 성공 대신에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 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 슈퍼사이클을 돌리는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제가 어제 그 AI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AI 생태계, AI 산업 생태계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갔어요. 사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조선기사지 조금
빠지는데 조선 기자재는요 사실 조선이면서 조선 기자재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에너지 순환 혹은 원자재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AI 기술과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제가 올려놨던 다른 자료들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이스X 관련된 거 그리고 어제 AI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렸던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테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